안녕, 그로님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오늘은 어떤 하루 보냈어요? 혹시 무서운 사람 앞에서 떨었던 적 있나요? 아니면 정말 무서웠는데 괜찮은 척 해야 했던 적은요? 괜찮아요. 약해 보이는 것도 때로는 용기예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지난 이야기에 나왔던 여포 기억하시죠? 지난 이야기에 나왔던 여포는 동탁을 죽인 후 천하를 떠돌았어요. 천하무적이었던 여포는 여러 주인을 섬겼지만 번번이 배신하고 또 배신당했어요. 결국 아무도 믿지 못해 외롭게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렇게 아끼던 적토마는 조조에게 가게 됐어요. 힘이 세다고 다가 아니었어요.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누구를 따르느냐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포를 이긴 조조 이야기를 할 차례예요. 조조는 점점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유비를 의심하기 시작했죠. 오늘 밤에는 약했던 유비가 무서운 호랑이 같은 조조 앞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그리고 알게 될 거예요. 강한 척하는 것보다 때로는 약해 보이는 게 더 똑똑한 선택일 수 있다는 걸요. 준비됐나요? 그럼 시작할게요. 여포가 죽은 후 조조는 천하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유비는 큰 문제에 빠졌죠. 왜냐하면 유비는 조조의 군대에 있었거든요. 조조는 유비를 자기 수하로 삼았어요. 이때까지는 유비가 힘이 크지 않아서 조조 밑에 있었어요. 하지만 조조는 항상 유비를 의심했어요. 유비 저 사람은 겉으로는 온화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유비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조조의 눈을 피해 살아남아야 했잖아요. 관우와 장비도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형님, 조조는 우리를 믿지 않습니다.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유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관우. 지금 도망치면 우리는 조조의 적이 돼.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어. 장비가 답답한 듯 소리쳤어요. 아, 그럼 어쩌란 말이요, 형님? 이대로 조조의 수하로 살란 말입니까? 아니야, 장비. 나는 조조를 속일 거야. 유비는 조조를 안심시키기 위해 아주 특별한 일을 시작했어요. 바로 채소밭을 가꾸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 아침 유비는 밭으로 나가 무릎을 꿇고 흙을 만지며 채소를 심었어요. 이렇게 물을 주고 햇볕을 받게 해주면 싹이 나겠지. 조조의 부하들이 그 모습을 보고 웃었어요. 저 유비라는 자 영웅이라더니 맨날 채소나 심고 있네. 야망도 없나 봐. 하지만 유비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열심히 채소를 가꿨어요. 그 모습을 본 조조는 생각했어요. 저 유비가 채소밭을 가꾸고 있다고? 정말 야망이 없는 건가? 아니면 나를 속이려는 건가? 조조는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유비를 시험해 보기로 했답니다. 어느 날 조조가 유비를 불렀어요. 유비, 오늘은 날씨도 좋은데 나와 함께 술이나 한잔 하지 않겠소? 유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그러시죠. 두 사람은 정원으로 나갔어요. 탁자 위에는 술과 매실이 놓여 있었어요. 조조가 술잔을 따르며 말했어요. 유비, 내가 하나 물어보겠소. 세상에서 진정한 영웅은 누구라고 생각하오? 유비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건 함정이었어요. 만약 유비가
저요라고 대답하면 조조는 유비를 적으로 여길 거예요. 만약 다른 사람을 말하면 조조는 유비가 그 사람과 손 잡을까봐 두려울 거예요. 유비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저는 원소가 영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원소? 그 사람은 겉만 번지르르 하지. 유비, 자네 생각이 틀렸어. 조조가 술잔을 들며 날카롭게 말했어요. 천하의 영웅은 오직 그대와 나 두 사람뿐이요. 그 순간 쾅! 하늘에서 천둥이 쳤어요. 유비는 너무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으악! 조조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유비를 봤어요. 유비, 왜 그렇게 놀라는 거요? 유비는 순간적으로 생각했어요. 지금 내가 천둥 소리 때문이 아니라 조조의 말 때문에 놀란다고 생각하면 끝이다. 유비는 얼른 웃으며 말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천둥 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그만. 조조는 유비를 한참 바라보다가, 하하하, 그렇소? 그렇다면 괜찮소. 천둥 소리가 무서운 사람이 무슨 큰 야망을 품겠소. 술자리가 끝나고 유비는 돌아왔어요. 관우와 장비가 달려왔어요. 형님, 무슨 일이었습니까? 얼굴이 창백하십니다. 유비는 한숨을 쉬며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조조는 나를 의심했어. 하지만 내가 겁쟁이처럼 굴었기 때문에 이제 조조는 안심하고 있을 거야. 형님, 그것이 바로 형님의 지혜로군요. 유비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강한 척하는 것보다 때로는 약해 보이는 게 더 안전해. 유비는 다시 채소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조용히 싹을 틀 날을 기다렸답니다. 어땠어요, 그런님들? 유비는 약해 보였어요. 천둥 소리에 놀라서 젓가락까지 떨어뜨렸죠. 하지만 그건 약한 게 아니었어요. 그건 지혜였어요. 그런님들 기억하세요. 강한 척하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약해 보이는 것도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유비는 채소밭을 가꾸며 기다렸어요. 자기가 잘할 때를 말이에요. 함께 듣고 계신 부모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가끔 약해 보일 때가 있어요. 친구들 앞에서 소심하거나 겁이 많아 보일 때요. 그럴 때 우리는 답답하죠. 좀 더 당당하게 행동해 라고 말하고 싶어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약해 보이는 것도 아이의 전략일 수 있어요. 유비처럼 때를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고 자신을 지키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약해 보여도 괜찮아. 너는 네 방식대로 잘하고 있는 거야. 엄마 아빠는 네가 잘할 때까지 기다릴게. 자, 오늘 밤은 채소 싹이 트는 꿈 꾸러 가요.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자라나는 싹처럼요. 사랑해요, 그런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 그런님들.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오늘은 또 어떤 하루 보냈어요? 혹시 친구와 약속한 게 있나요? 아무리 힘들어도 꼭 지켜야 하는 약속이요. 오늘 밤에는 세상에서 가장 의리 있는 사람, 관우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관우는 온갖 보물이 눈앞에 있어도 단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형님을 찾아야 해. 그런님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할게요. 유비와 관우, 장비, 복숭아밭 아래서 의형제를 맺었던 세 사람. 그들은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했어요. 같은 날 태어나지는 못했지만 같은 날 죽기를 바란다.
하지만 전쟁은 그들을 갈라놓았어요. 어느 날 조조의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세 형제는 도망쳐야 했어요. 하지만 적이 너무 많았고 길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유비는 어느 길로 갔는지, 장비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관우는 홀로 남았어요. 그리고 유비의 두 부인을 지켜내야 했죠. 형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지만 나는 형수님들을 지켜야 해. 관우는 무릎을 꿇었어요. 조조 앞에서요. 조조는 웃으며 말했어요. 관우, 그대는 현명하오. 이제 나를 섬기시오.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 말해보시오. 첫째, 저는 승상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한 나라 황제를 섬깁니다. 둘째, 형수님들을 보호하게 해주십시오. 셋째, 만약 형님 소식을 들으면 저는 당장 떠나겠습니다. 조조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조는 무섭고 냉철한 사람이었지만 인재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한 사람 눈에 관우가 띈 거예요. 좋소. 그 조건을 받아들이겠소. 하지만 그대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소. 조조는 관우를 정말 아꼈어요. 그래서 온갖 선물을 보냈답니다. 첫 번째 선물은 황금. 부하가 황금을 가져왔어요. 관우 장군님, 승상님께서 하사품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관우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돌려보내시오. 나는 돈이 필요 없소. 조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선물은 아름다운 비단 옷. 세 번째 선물은 넓은 저택. 네 번째 선물은 아름다운 시녀들까지. 하지만 관우는 모든 것을 거절했어요. 나는 형님을 찾기 전까지 아무것도 필요 없어. 조조는 한숨을 쉬었어요. 관우, 그대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요. 그렇다면 마지막 선물이 있지. 조조가 손을 들자 부하가 무언가를 끌고 왔어요. 그것은 붉은 말이었죠. 바로 여포의 적토마였어요. 여포가 죽은 후 그의 사랑하던 적토마는 조조의 것이 되었거든요. 적토마는 온몸이 석양처럼 붉고 하루에 1000리를 달릴 수 있는 명마였어요. 조조가 말했어요. 관우, 이 말을 그대에게 주겠소. 이 말은 천하에 단 하나뿐이요. 관우는 처음으로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적토마를 바라봤어요. 적토마도 관우를 바라봤죠.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렸다는 듯이요. 관우가 천천히 다가가 적토마의 목을 쓰다듬었어요. 너는 정말 아름다운 말이구나. 그리고 조조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오, 그렇다면? 하지만 이 말을 타고 저는 형님을 더 빨리 찾을 것입니다. 조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조조는 이제 알게 됐죠. 관우의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렇소. 나도 알고 있었소. 그대 같은 사람은 어떤 보물로도 잡을 수 없다는 걸. 며칠 후 관우에게 소식이 들려왔어요. 유비가 원소에게 있다. 관우는 즉시 짐을 꾸렸어요. 형수님들,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형님을 찾으러 가야 합니다. 관우는 조조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조조는 만나주지 않았죠. 너무 슬펐거든요. 관우는 문 앞에 편지를 두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형님에게 가야 합니다. 관우는 적토마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북쪽을 향해 달렸답니다. 붉은 망토가 바람에 날리고 적토마의 발굽이 땅을 박차는 소리가 멀어져 갔답니다. 조조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관우, 그대는 진정한 장수요. 내가 가질 수 없는 의리를 가진 사람이요. 자, 그런님들 어땠나요? 관우는 황금도 비단도 저택도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약속이었거든요. 형님과 함께 하기로 한 약속. 복숭아꽃 아래서 맺은 그 약속이요. 돈도 중요하고 좋은 물건도 좋아요. 하지만 친구와의 약속, 가족과의 약속이 더 소중해요. 관우는 적토마만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말은 형님을 찾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함께 듣고 계신 부모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가끔 친구와의 약속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어요. 엄마, 나 학원 가야 하는데 친구랑 놀기로 약속했어. 그럴 때 우린 말하죠. 학원 가야지. 학원 시간이 더 중요하지. 하지만 기억하세요. 아이에게는 친구와의 약속도 아주 중요하다는 걸. 그러니 한 번쯤은 물어봐 주세요.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해? 친구가 많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가끔은 공부보다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에게 가르쳐 주세요. 의리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걸요. 자, 오늘 밤은 붉은 말 타고 달리는 꿈 꾸러 가요. 소중한 사람을 찾아가는 그런 꿈을요. 사랑해요, 그런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